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올해 51예요. 남편은 66이니까 15살 차이가 나지요. 남들은 꽃 같은 나이에 능력 좋은 남편 만나서 호강한다는데 저는요, 66세 아저씨하고 재혼해서 제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것도 남편이 아프고 난 후부터는 저 혼자서 온갖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거지요.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유혹도 많았어요. 제가 아무에게도 말 못한 진짜 속사정 이야기가 있는데 싹 다 털어놓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신다면 큰 위로가 될 것 같네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나이가 46이었어요. 남편은 60이 넘었었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먼저 이혼을 하고 혼자 산 지가 꽤 됐을 때였죠. 남들은 제 나이에 뭘 다시 결혼을 하냐, 그냥 혼자 편하게 살지,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랬어요. 인생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른다고요. 남편은 저랑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났지만 처음에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나이가 많으니까 저를 더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줄 거라고 믿었죠.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감이 있었고 저를 공주님처럼 아껴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어쩌면 저는 나이 차이에서 오는 안정감 같은 걸 바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반대도 많았어요. 제 친정엄마는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고생만 할 게 뻔하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친구들은 나이 차이가 너무 나면 나중에 병간호는 내 몫이다라면서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의 사랑이 너무 커 보여서 그런 걱정들은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 하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요. 결혼을 결심하고 식을 올리는데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남편의 듬직한 모습,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때는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 달콤함 뒤에 숨어있던 쌉싸름한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제가 그때는 왜 그리도 철이 없었나 몰라요. 결혼 전에 남편은 저에게 노후 걱정은 하지 마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굳게 약속했어요. 남편이 꽤 큰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했고 작은 아파트도 한 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만 믿었죠. 이제 나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 남자가 내 노후를 지켜주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살림을 합쳐보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빚을 갚느라 이미 거의 사라졌고 아파트도 대출이 너무 많아서 매달 나가는 이자가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 돈이 뭐가 중요해. 우리 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했는지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저에게 헌신적이었어요. 아침밥도 차려주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려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 내가 속았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결혼 전에 왜 돈 이야기를 자세히 안 해줬을까? 왜 나를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처럼 들리는 말을 했을까 하고요. 그때 남편에게 솔직하게 따져 물어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싸우게 될까봐, 다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던 거지요. 그냥 모르는 척, 괜찮은 척 넘어가 버린 게 지금 생각하면 가장 후회돼요. 그때는 그저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결국 현실은 돈 문제로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으니까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1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자꾸 피곤해하고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했거든요.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남편은 괜찮다. 조금 쉬면 된다면서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부랴부랴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 결과가 너무 안 좋았어요. 나이 탓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온 큰 병이었죠.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고 눈앞이 깜깜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설명을 듣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것이다. 옆에서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만 맴돌았죠. 그때까지는 남편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남편을 지켜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밤잠은 사라졌어요. 남편 걱정,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 걱정 때문에요. 막막함과 두려움이 저를 덮쳐왔지만 남편 앞에서 울 수도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누가 이 가정을 지키나 싶어서요.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는데 저에게 했던 노후 걱정 말하는 약속이 너무나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제가 짊어져야 할 늦깎이 결혼의 무게였던 거지요.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 대출 이자까지 모든 돈 문제가 저의 어깨 위에 얹혔어요. 남편은 당분간은 일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51세의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나서서 돈을 벌어야 했죠. 그때까지는 집에서 살림만 했던 저였는데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남편 앞에서 이제 내가 돈 벌어 올 테니 걱정 말라고 씩씩하게 말했지만 돌아서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병원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여보, 나도 당신 사랑하잖아. 같이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는 제 힘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가장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섰어요. 쉰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요. 예전에 잠깐 했던 식당 일이나 청소일 같은 거라도 해야 했죠. 제가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있다는 책임감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이 결혼의 달콤함은 끝났고 이제 고단한 현실의 승부가 시작된 거예요. 남들은 다 팔자라고 했지만 저는 저의 힘으로 이 팔자를 바꾸고 싶었어요. 남편이 아프고 나서 제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돼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야 하지요. 혹시라도 남편이 깰까봐 숨소리도 조심, 발소리도 조심해요.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 가끔은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싶다가도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져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남편 약을 챙기는 거예요. 아침에 먹을 약, 점심에 먹을 약, 저녁에 먹을 약, 그리고 자기 전에 먹을 약까지 작은 종이봉투에 꼼꼼하게 나눠 담아 놓아요. 약봉투를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한 달에 나가는 약값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가슴이 답답해져요. 약값만 해도 월급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약이지만 저한테는 이게 다 돈덩어리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아침잠도 많았고 남편이 퇴직금으로 편하게 살게 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이 번쩍 떠져요. 제가 밥을 안 하면 남편이 굶고 제가 일을 안 하면 생활이 당장 멈춘다는 걸 아니까요. 50이 넘어서야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그것도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말이죠. 씻고 나서 조용히 문을 닫고 집을 나서는 순간
온몸에 찬 공기가 확 스며들 때, 그때서야 제가 세상의 찬 공기 속으로 뛰어든다는 걸 실감해요. 오늘도 잘 버텨야지 속으로 혼자 중얼거리면서 집을 나서죠. 50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니까요. 식당 설거지, 빌딩 청소, 마트 포장일 같은 것만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이 제 나이를 듣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줌마, 이 나이엔 좀 쉬셔야지. 힘들어서 금방 관둘 거 아니야? 그 말에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저도 쉬고 싶죠.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제가 먹여 살릴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그만두고 열심히 할게요. 하고 빌다시피 해서 겨우 식당 설거지 일을 얻었어요. 식당 일은 정말 고됐어요. 쉴 틈 없이 밀려드는 그릇들, 손은 항상 물에 젖어 있어서 겨울에는 손등이 다 트고 피가 났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부어서 퇴근하고 나면 쓰러지기 일쑤였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겨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버는데 이 돈으로 남편 약값과 생활비를 다 해결해야 하니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이 나이에 저를 써주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힘들다고 툴툴댈 수 없었죠. 젊었을 때는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됐는데 지금은 가릴 처지가 아니에요. 자존심은 버리고 책임감만 남겨라. 이게 제가 제 자신에게 매일 하는 말이었어요. 이 모든 고생이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전화를 해서 여보, 나 심심해. 밥맛도 없어라고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남편 옆에 있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장님 눈치도 봐야 하고 밀린 설거지도 해야 하니까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여보, 조금만 참아. 일 끝나고 맛있는 거 사갈게라고 겨우 달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남편이 전화까지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었어요. 남편의 투정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조금은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간병인이면서 돈을 벌어오는 가장이기도 해야 하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심정이었죠. 일터에서도 남편 걱정, 집에서도 돈 걱정, 이렇게 두 가지 짐이 저를 짓누르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데 기댈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갈등이었어요. 남편의 아픈 몸은 저에게 끝없는 긴장감을 주었고 저는 그 긴장감을 연료 삼아 매일같이 전쟁터로 나갔죠. 힘든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제 손에는 현금으로 받은 월급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 돈으로 남편의 병원비를 내고 밀린 대출이자를 내고 생활비를 떼고 나면 사실상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려요. 젊었을 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노후가 이렇게 무서운 벌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돈을 모으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도 잠시 들지만 이내 사라져요. 원망할 시간에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야 하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여보, 고생했어. 미안해라고 말해요. 그 말이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미안하다고 할 거면 건강관리나 잘했어야지 하는 못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진심을 알기에 저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잠자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서로 마주보고 누워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하거나
남편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잠들곤 했죠.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아프니까 자는 자세도 조심해야 하고 밤중에 일어나서 약을 먹이거나 상태를 확인해야 하니 푹 자는 건 포기한 지 오래예요. 밤이 되면 저는 더 외로워져요. 낮에는 일하고 돈 버느라 정신이 없는데 밤에는 모든 걱정과 외로움이 저에게 몰려와요. 남편은 아프니까 일찍 잠들거나 약 기운에 취해 잠들어 버리고 저는 홀로 깨어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죠. 저는 아직 젊고 건강한데 방 안에는 환자 한 명과 간병인 한 명만 있는 기분이에요. 같이 누워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숨소리, 약병 굴러가는 소리, 이런 소리들만 가득한 방에서 저는 점점 더 고독해졌어요. 몸이 아프니 남편도 예민해져서 작은 말 다툼도 잦아졌죠. 따뜻했던 신혼초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면서 지금의 현실과 비교하게 되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나? 이 모든 게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이런 외로움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나 남편 때문에 너무 외로워라고 말하면 다들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 참고 살아야지 할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홀로 눈물만 흘렸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은 제 고통의 시간이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몸이 멀어지니 마음까지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아프기 전에는 저희도 젊은 부부들처럼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어요. 그것이 부부 사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남편 입영 때문에 그런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남편은 병 때문에 몸이 힘들고 기운이 없으니 당연히 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겠지요. 저는 남편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프니까 그렇지.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다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51살의 여자잖아요. 아직 젊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요. 저는 돈 버는 고생보다 남편이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훨씬 더 컸어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후부터는 우리는 그냥 한 침대에 누워있는 간병인과 환자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저는 일부러 예쁜 옷을 입거나 화장도 해보고 남편 옆에 살짝 다가가 안기려고도 해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며 돌아 눕거나 약 때문에 졸리다고만 했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 뒤에 숨어 있는 남편의 무관심이 저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 문제를 단 한 번도 솔직하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 여보, 우리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본다면 남편은 분명 내가 아픈데 그런 것까지 바라냐며 화를 내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더 힘들어할 게 뻔했으니까요. 남편이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제가 이 결혼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밤마다 몰려오는 외로움과 서운함은 저를 자꾸 나쁜 길로 유혹했어요. 다른 남자는 어떨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운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채찍질했어요. 안 돼. 나는 이 사람의 아내야. 약속했잖아. 하면서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맞지요? 어쩌면 저는 남편에게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의 친밀함을 원한다는 것을 말로라도 표현해 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죠. 그 미안함이 부부간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말 못할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는 겉으로는 씩씩하게 일터로 나가지만 속으로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서러움으로 매일 밤 울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돈 문제보다 더 큰
저희 부부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이었어요. 저는 텅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 다른 곳에서 애정을 찾으려 했어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식당 사장님이나 동료들이 저에게 힘내라고 말해주는 작은 위로에도 저는 크게 감동했어요. 남편에게는 들을 수 없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어떤 날은 퇴근하고 일부러 집이 아닌 공원으로 향했어요. 혼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쐬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죠. 집에 들어가면 다시 간병인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잠깐이라도 나로 살고 싶어서요. 공원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남편에게 말 못했던 속마음을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저는 이 감정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미 생활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늦은 밤 남편이 잠든 후에 몰래 뜨개질을 하거나 예쁜 그림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했죠. 이 작은 행동들이 저를 살게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몸부림이었지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밤에는 잠 못 자고 남편을 간병하는 생활이 계속되니까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약해지더라고요. 가끔은 남편이 잠든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무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했어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시작한 결혼이지만 사랑만으로는 현실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 제가 아직 51살인데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을 계속 이렇게 돈 벌고 병간호만 하면서 살 자신은 정말 없었어요. 남들은 제가 헌신적인 아내라고 칭찬했지만 제 속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이 사람의 아내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하고요. 하지만 이 힘든 현실 앞에서 저는 점점 더 솔직해졌어요. 저는 남편의 병수발을 들기 위해 재혼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행복은커녕 고통만 남은 것 같았어요. 제가 겪는 고통을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서 감당하기도 버거웠어요. 저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이 결혼 생활의 끝은 어디일까 생각하며 깊은 고민에 잠겼어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저를 매일같이 흔들었죠. 가장 서러웠던 순간은 문득 혼자 살 때가 더 편했다는 생각이 들 때였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 때는 힘들어도 누구에게 잔소리 들을 일도 없었고 제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었죠. 제가 번 돈은 오롯이 저를 위해서만 쓸 수 있었지요. 그때는 외로웠지만 지금처럼 무거운 짐은 없었어요. 지금은 남편이 아프니까 외로운 것도 외로운 거지만 제가 벌어온 돈이 남편 위약값과 병원비로 쑥쑥 빠져나가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저 돈으로 예쁜 옷 한 벌 살 수 있었는데, 맛있는 여행이라도 갈 수 있었는데 하는 철없는 생각도 들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도 없이 고민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남편이 받을 충격과 상처가 두려웠어요. 남편은 이미 병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자신이 짐짝이라는 생각에 더 힘들어할 게 뻔했거든요. 혹시라도 남편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봐 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결국 저는 저의 힘든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어야 했어요.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 같은 걸 할 때도 어떤 남자분들은 저에게 아줌마는 피부가 곱다, 참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해줬어요.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저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묘했죠. 저도 모르게 거울을 보게 되고요.
나이 쉰이 넘었어도 아직은 여자구나 하는 생각에 살짝 설레기도 했어요. 제가 일하는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유독 잘해줬어요. 제가 힘들게 일하는 거라니까 힘들면 잠깐 쉬었다 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하면서 살뜰하게 챙겨줬죠. 남편한테는 들을 수 없었던 따뜻한 말들이었어요. 저는 그저 사장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감사했어요. 저는 외모에 크게 신경 쓸 틈도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아프기 전에는 주변에서 저를 예쁘다, 몸매가 좋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남편도 저를 자랑스러워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사장님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는 잊고 있던 젊음과 매력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관심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함도 느꼈어요. 저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아줌마일 뿐인데 사장님의 친절함에는 뭔가 다른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마음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의 관심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업무가 끝난 후에 저에게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하자고 하거나 고민이 있으면 나한테 털어놔 봐요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꾸 물어봤죠. 저는 남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지는 못하고 그냥 요즘 좀 힘들어요 하고 둘러댔어요. 어느 날은 사장님이 저에게 슬쩍 손을 잡으려고 하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동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피했죠. 사장님은 당황하면서 미안해요. 내가 너무 격이 없이 대했나 보네 하고 넘어갔지만 저는 그때부터 사장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장님을 일터에서 만난 고마운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저를 힘든 상황에 처한 외로운 여자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의 부부관계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돈 때문에 힘든 저희 약점을 사장님이 알고 이용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당장 이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이 돈이 없으면 남편 위약값도 생활비도 다 끊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유혹을 피하면서도 일을 놓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죠. 돈 문제 때문에 자존심과 안전까지 위협받는 이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남편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아픈 몸 때문에 이미 자존심이 상해 있는데 제가 일터에서 다른 남자에게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남편의 병이 더 악화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과의 일을 가장 깊은 비밀로 간직했어요. 집에서는 씩씩한 아내로, 일터에서는 유혹과 거절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외로운 여자로 살았죠. 저는 사장님에게 저는 남편이 아파서 돈 벌러 나온 아줌마일 뿐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했어요. 사장님은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저를 흔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한 관심과 위로를 사장님에게서 받으면서 마음이 잠깐 흔들리기도 했어요. 저도 인간이니까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내가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끝이다. 나는 배신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이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저에게는 사랑과 책임감 사이의 마지막 싸움이었죠.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 저의 결혼 생활까지 위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결국 이 모든 일은 저의 외로움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채우지 못한 사랑과 관심이 사장님의 작은 친절에도 쉽게 흔들리게 만든 거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사장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일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저의 양심과 남편에 대한 책임감을 버릴 수는 없었죠. 남편을 부양하는 건 힘들지만 제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일은 더 무서웠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사장님과의 사적인 대화를 피하고 일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장님의 유혹은 저를 정말 힘들게 했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렸어요. 돈 때문에 제 양심과 결혼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죠. 저는 남편의 아내이고 이 사람에게는 제가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저는 사장님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후로 직장 분위기는 불편해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어요. 위험한 유혹을 제 힘으로 이겨냈다는 성취감이 저를 다시 씩씩하게 만들어줬죠. 저는 그 후로 일터에서는 오직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저의 헌신과 남편의 끈기 있는 재활 노력 덕분에 남편의 건강은 기적처럼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제 혼자서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밥도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아침마다 활기찬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지난 몇 년간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남편이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건강을 되찾으니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다시 가득 찼어요. 식탁에 앉아 마주보며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지 깨달았죠.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간병인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남편은 다시 건강해진 몸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이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결혼은 젊음이나 돈, 달콤한 약속만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책임감이라는 것을요. 돈 때문에 울고 외로움 때문에 흔들리고 유혹 때문에 괴로웠지만 저희는 결국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팠던 시간은 저희에게 시련이 아니라 귀한 가르침을 준 선물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돈보다 소중한 건 건강과 사람 이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고, 저는 남편에게 믿음과 헌신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일하는 것보다 당신이 행복하게 웃는 게 나에게 더 큰 보약이야라고 말해줬어요.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줬죠. 그 포옹 속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저희 행복을 다시 찾았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세월금방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우리 너무 혼자서 애쓰지 말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저처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배우자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 있는 아내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